안녕하십니까. 레그웰 의원의 이정표입니다. 오늘은 무릎 아픈 거 얘기할 거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등산 가기 정말 좋은 날씨잖아요. 근데 등산 하고 싶은데 무릎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슬개하 지방 패드 증후군이라는 걸 준비를 했고요. 무릎뼈 아래에는 지방 덩어리가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슬개하 지방 패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릎뼈 밑에는 이렇게 힘줄이 있죠. 대퇴사두근이 있고 무릎뼈가 있고요. 여기를 지나치면서 힘줄로 변해서 이렇게 이 종아리뼈 아래쪽으로 딱 붙게 돼요. 그래서 넓적다리 대퇴골하고 종아리뼈 그 사이에는 관절이죠. 연골도 있을 거고 반월상 연골도 있고 이 안에는 관절을 이루고 있는 관절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절낭 앞쪽 힘줄 뒤에 이 부분에 이런 지방 패드가 있어요. 지방이 뭉쳐서 쿠션 역할도 하면서 패드 역할을 하는 이 슬개하 지방 패드라는 게 있는데, 지방 패드 속에는 혈관하고 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엄청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방 패드가 하는 역할이 무릎의 안정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무릎이 손상됐을 때 그 손상된 부위를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이 속에 회복세포들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릎 생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지방 패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해부학 보시면 이 속에 뭐가 있나 보는 건데, 넓적다리뼈가 있을 거고요. 그 밑에는 이 종아리뼈가 있고 그 무릎뼈가 있습니다. 무릎뼈 위쪽으로 대퇴사두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있죠. 이 근육 아래에도 지방층이 존재를 해요.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이 밑에 힘줄 아래쪽, 무릎뼈 하방, 그 다음에 관절낭 앞쪽에 있는 이런 지방 패드, 슬개하 지방 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지방 패드는 캡슐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캡슐은 관절낭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연골이고요. 이게 반월상 연골이고요. 이 연골 안쪽에 싸고 있는 요 활막, 관절 활막 있죠. 이 속에는 물이 흐를 거예요. 관절액이 흐르고 있고요. 만약에 연골에 염증이 생기거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게 생기면 이 속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 관절낭하고 지방 패드가 딱 붙어 있고요. 앞쪽에는 힘줄하고 딱 붙어 있고요. 무릎뼈랑도 붙어 있고 종아리뼈와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지방 패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 무릎 주변의 구조물들이 어느 한 군데 문제가 생겨도 지방 패드의 염증을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 지방 패드에 들어가는 혈관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거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듯이 붙어 있어요. 이 지방 패드 위쪽에서 안팎으로 두 개의 동맥이 내려오다가 서로 만나죠. 중간에도 만나고 그 중간 아래쪽도 만나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혈관도 뒤돌아서 올라오는 혈관도 서로 서클을 이루면서 촘촘하게 혈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좀 덜 피가 가는 게 이 가운데 쪽이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풍부하게 혈관이 분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풍부한 혈액이 지방층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대표적으로 전방 십자인대인데,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게 손상이 됐을 때 빨리빨리 투입이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투입이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혈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 중간 부위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거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 지방 패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섬유증 같은 게 발생을 해서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는 주변 조직이 손상이 돼도 빨리빨리 대응을 못한다는 뜻이니까, 그거는 좀 반대로 생각하면 또 여기가 망가지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경 분포도 아주 풍부하죠. 이 관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벅지에는 내측 관근, 외측 관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 관근을 뚫고 나오는 이 신경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지방 패드 안쪽으로 쭉 들어오고요. 그다음 폐쇄신경이라고 관절, 이 퇴행성 관절염 있을 때 그 안쪽으로 이제 이 신경 공급을 하는 건데, 이 폐쇄신경이 또 폐패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종아리신경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골신경의 한 가지도 이 안쪽 지방 패드로 쭉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신경들이 관절막 주변으로, 특히 관절막이죠.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밀접하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 연골이라든가 또 관절막이라든가 십자인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폐패드 안쪽 신경과 함께
자극이 되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 속에 이제 세포들을 보면은 이 속의 세포들은 이렇게 S100이라든가 아니면 티록신 하이드록실라제, 서브스탄스 P 같이 통증하고 관련된 이 통각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풍부하게 존재해요. 특히나 이 통각 신경들은요, 폐패드의 중앙에도 많이 존재를 하지만 바깥쪽과 특히 이 관절막 주변으로 많이 분포를 해요. 그래서 관절이 아플 때,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을 때도 이 폐패드에 통증을 많이 일으키고 폐패드에 염증이 있을 때도 관절에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로스톡이라고 돼 있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로스톡도 어디에 많이 이제 사용하냐면 머슬 브레인 크로스톡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머슬 브레인 크로스톡 뭐냐면 근육과 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뇌를 더 개선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뇌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치매 유발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크로스톡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절 안쪽과 폐패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양쪽 다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한쪽만 치료하면 양쪽 다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크로스톡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통증 유발 측면에서 이 폐패드, 지방 슬개하 지방 패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통증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입니다. 이 지방 패드는. 왜냐하면 서브스탄스 P가 이 지방 패드에 전체적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브스탄스 P는 하는 역할이 통각 신호에 대해서 아주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혈관도 확장시키고 혈장 단백질이 유출되도록 한 다음에 백혈구가 들러붙게 하는 역할을 해서 염증을 되게 촉진을 시켜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폐패드 안쪽에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막 생산이 되고 그게 막 방출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지방 패드에 혈관이 새로 생기게 하고 혈관 신생이 생기게 하고 결국엔 그게 흉터를 만들어주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이 슬개하 지방 패드에다가 일부러 통증을 유발시켜요. 예를 들어 뭐 고장액 용액 아니면 이 조직을 손상시키는 그런 아주 고장성 용액을 딱 줘서 통증을 유발했더니 그럼 무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측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측 광근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움직임이 지연이 되면서 이 대퇴사두근이라는 게 이 네 개의 근육이 서로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무릎의 안정화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내측 광근의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이 조화로운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결국에는 염증을 일으키고 안 좋은 결과를 낳더라 그런 얘기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무릎이 아픈 분들한테 어떤 게 원인이 됐든 간에 이 지방 패드에 있는 신경들만 잘 컨트롤을 해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술하고 나서라든가 아니면 무릎을 다쳤을 때 다른 부위 말고 이 지방 패드 쪽에 국소마취제라든가 어떤 약물 치료를 해서 통증을 일단 줄여주면 이분이 더 빠른 회복 그리고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 무릎 재활 치료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역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 패드는 우리 무릎 손상과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또 회복 방금 얘기를 했는데 이 무릎 아래에 있는 지방 패드의 역할 중에 하나가 회복 세포를 저장하고 있는 역할을 해요. 지방 속에다가 그런 손상됐을 때 얘네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회복시키는 그런 세포들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얘네들이 착 방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역할은 무릎을 움직일 때 과도하게 막 무릎을 굽히고 막 이럴 때 얘네들이 지방이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 지방 패드가 움직이면서 이 모양이라든가 위치가 변하고 그리고 압력과 부피가 변하면서 슬개골의 안정화를 도모시키고요.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방 패드가 없게 되면 안정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방 패드를 제거를 하고 나서 한 1년쯤 뒤에 보면은 슬개골 앞쪽에 아래쪽에 있는 힘줄이 좀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무릎의 가동성도 떨어지고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패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일단 병원 가면 물리치료하죠. 그리고 아주 효과가 좋은 게 테이핑 방법이 되게 효과가 좋아요. 올라가고. 근데 이거를 양쪽 다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로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30도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